네, 안녕하세요. 세종연구소 우정엽입니다. 오늘은 세종연구소 연구기획본부장이신 이상현 박사님을 모시고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국가안보전략 보고서에 대해서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이상현입니다. 네, 지난 12월 18일에 미국 트럼프 행정부에서 국가안보전략을 발표했는데요. 이 국가안보전략은 어떤 의미를 가진 문서라고 할 수 있습니까? 네. 아시다시피 이제 백악관에서 발간하는 최상위 전략 보고서라고 할 수 있는 게 이제 국가안보전략 보고서거든요. 그래서 1986년에 그 골드워터 니콜스 법이라는 법이 만들어져 가지고 행정부의 수장인 대통령이 의회에 대해서 미국 국가안보 전략의 그 총체적인 내용, 방향, 그리고 위협 요인에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이런 거를 포괄적으로 보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처음에는 이 국가안보 전략 보고서를 이제 매년 발간하기로 했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최근에 와서는 이제 대개 행정부가 바뀌면 한두 번 정도 발간하는 이런 방식으로 이제 변화가 되어 있죠. 그래서 이제 국가안보 전략 보고서가 이제 백악관에서 발간을 하게 되면 거기에 맞춰서 이제 그 하위 보고서들이 있습니다. 국방 전략 보고서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국방부가 또 4년마다 발간하는 그 4년 주기 국방투자 QDR이라는 게 있죠. 그리고 최근에 공개가 됐습니다만 NPR 같은 이 보고서들이 그 일관된 체제를 가지고 이제 발간되는데 그것의 일종의 가이드라인 역할을 하는 게 이제 국가안보전략 보고서를 할 수가 있죠. 예, 그 국가안보전략 보고서의 의미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럼 이번 트럼프 행정부의 국가안보전략의 주요 내용은 어떤 것이 있는지 간략히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국가안보전략 보고서에서 그 중요하게 봐야 될 것이 미국 그 행정부가 현재의 그 미국이 처한 안보 상황을 어떻게 인식을 하는가 여기에 대한 그 상황 인식이 좀 중요한 부분을 차지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국가안보전략 보고서를 보면 그 특징적인 상황 인식이 잘 나오고 있는데 지금 현재 미국이 보는 이 국제 질서의 본질이 기본적으로 경쟁적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강대국 경쟁 그리고 이 역사의 변함없는 속성이 있다면 결국은 그 힘의 대결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인식을 가지고 이제 지금 미국이 처한 그 안보 위협을 세 가지로 이제 특정을 했는데 첫 번째는 역시 강대국 문제입니다. 중국, 대표적으로 중국, 러시아 같은 소위 그 수정주의 세력, 현상을 타파하려는 세력이 첫 번째 도전이고 두 번째는 역시 이란, 북한 같은 그 불량 국가들, 로그 레짐이 미국의 안보를 위협한다. 그리고 세 번째는 그 IS 같은 초국가적인 테러 조직이 미국의 위협을 제기한다. 이게 세 가지로 이제 특정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인식 하에 이번 국가안보 전략 보고서에서는 미국의 안보 목표를 네 가지로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대체로 이제 역대 그 과거의 국가안보 전략 보고서들도 크게 보면 이제 미국의 안보, 시큐리티하고 그다음에 미국의 번영 그리고 미국의 가치 이 세 개를 항상 기본적으로 언급을 했는데 이번에도 거기서 벗어나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첫 번째로 나온 것이 이 미국의 본토 방어 및 미국적인 삶의 방식을 방어하겠다. 그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미국의 번영을 제고한다. 세 번째는 힘을 통한 평화. 그리고 미국의 영향력을 확대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겠다. 이 네 가지를 이제 필러, 네 개의 축이라고 이제 명명을 하면서 이제 국가안보 전략 목표를 이제 제시를 했습니다. 네, 그 주요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그럼 이렇게 트럼프 정부에서의 국가안보 전략의 변화가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평가하시는지 그 평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제일 걱정스러운 것은 상황 인식 부분이 아닌가 좀 그렇게 봐요. 다시 말해서 현재 국제 질서가 기본적으로 강대국 간 경쟁에 있다. 그 말인즉슨 앞으로 이 국제 관계를 굉장히 제로섬 방식으로 보겠다 하는 그런 거거든요. 이미 트럼프 대통령 취임하면서 제 일성이 뭐였습니까? 미국 우선주의, 아메리카 퍼스트였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어떠한 경우에도 미국의 국익을 최우선시하는 그런 그 정책을 펴겠다. 이걸 이미 선언을 했는데 거기서 한 걸음 더 나가서 이제는 이 그 미국을 위협하는 가장 심각한 게 이제 테러 이런 게 더 이상 아니고 전통적인 국가 대 국가, 특히 강대국 간 경쟁이다. 물론 이제 여기서 말하는 그 강대국의 대표적인 국가는 중국과 러시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국제 관계는 본질적으로 경쟁으로 보기 때문에 아마도 불가피하게 이 강대국 관계에 상당히 긴장이 오지 않을까 그게 이제 우려가 되는 것 중에 하나고요. 두 번째는 이제 미국 그 우선주의, 미국 국익을 우선하는 그 외교 정책 연장선상에서
더 이상 국제 질서의 공정한 관리자, 이게 이제 미국이 지금까지 대체적인 역할이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과거보다 좀 덜 하겠다는 그런 이제 문제점이 있는 것이죠. 뭐 대표적인 예로 본다면 이미 유네스코도 탈퇴를 했어요. 그리고 그 지구 온난화를 막기 위한 파리 기후 변화 협약에서도 이미 탈퇴를 했고, 그리고 각종 이 지역 뭡니까 자유무역 협정들, 지역 무역 협정들, 나프타도 지금 재검토를 하고 있고, 가까이는 우리에게는 또 한미 그 자유무역 협정을 제고하고 있는 이런 상황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2차 대전 이후에 미국이 소위 그 규칙 기반의 국제에서 그냥 제도와 법치에 의해서 국제에서 쭉 유지를 해왔는데, 그걸 유지하려면 이제 미국이 알게 모르게 이제 그 커미트먼트를 많이 해야 되는 거거든요. 일종의 그 질서라는 게 공공재로서 이제 미국이 그걸 주도를 해왔는데, 미국이 이제 그 역할을 좀 덜 하겠다. 그러게 된다면 앞으로 이제 국제질서의 공정한 관리자는 누가 할 것인가, 이런 현실적인 문제가 또 제기가 되는 것이죠. 세 번째 문제는 이번 트럼프 행정부 좀 특이성에 관련된 건데, 대체로 본다면 역대 행정부에서나 국가안보 전략 보고서를 보면 그 미국이 앞으로 정책을 어떻게 할 것인가, 대체로 이제 청사진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그런 거였거든요. 근데 아시다시피 트럼프는 굉장히 특이한 인물이에요. 국가안보 전략 보고서에 나온 내용하고 상당히 배치되는 말들은 그냥 트위터로 계속 쏟아내고 있는, 어떻게 말한다면 이제 미국의 공식적인 문건에 대한 신뢰도를 떨어뜨리고, 그리고 앞으로 미국 정책에 대해서 굉장한 혼란을 초래하는 이런 부작용이 좀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트럼프 행정부에 속한 현재 관리들이, 공무원들이 이 트럼프 대통령의 여러 가지 언재를 실제로 이행하려면 아마 상당히 어려움이 봉착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이 트럼프 대통령, 트럼프 정부의 국가안보 전략은 미국의 안보와 관련된 전반적인 문제를 다루면서 그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는데요. 이 문서가 우리나라와 동북아시아에는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역시 아시아 쪽으로 초점을 맞춰보면 제일 이제 걱정스러운 게 그 중국을 대표적인 경쟁 상대로 보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중국을 경쟁 상대로 이제 간주를 하고, 트럼프가 이미 밝힌 대로 중국에 대해서 강경한 입장을 실제로 이행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 예를 들어서 미중 간에는 여러 가지 현안들이 있죠. 북핵 문제도 그 중에 하나고, 그다음에 남중국해 문제를 둘러싼 갈등도 있고, 또 지금 트럼프 행정부의 가장 큰 관심사가 대중 무역 적자를 어떻게 줄일 것인가 하는 건데, 이 모든 면에서 이제 미국이 실제로 중국을 압박하기 시작하면 미중 관계가 굉장히 불편해지겠죠, 그죠? 그러게 된다면 이제 아시아 모든 국가들에게 튀는 불똥이 뭐냐면, 결국은 미국과 중국을 대리해서 대신해서 대리 세력 경쟁이 벌어질지도 모르겠다. 그렇게 되면 아시아 모든 국가들이 서로 불편한 그런 상황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 우리에게 중요한 함의를 말씀드린다면, 역시 아무래도 이제 북한 핵 문제 관련 얘기입니다. 그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트럼프 행정부를 위협하는 그 안보 도전 중에 두 번째가 바로 이란하고 북한 같은 그 로그 레짐이 그 미국의 안보를 위협한다, 이걸 분명히 얘기했는데, 그리고 뒤이어서 나온 그 NPR 그 핵태세 검토 보고서에 보면 이 로그 레짐 그 상황에 맞게 그 현실적으로 쓸 수 있을 정도의 그 저강도 핵탄두를 또 새롭게 만들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렇게 본다면 이제 금년도 신년사에서 김정은이 자기가 이제 국가 핵 무력을 완성했다, 이렇게 선언을 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이제 트럼프가 전쟁을 걸어오르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미국 입장에서 보면 조금 가소롭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될 겁니다. 그래서 김정은이 내 책상 위에 핵 버튼이 있다, 이게 현실이다, 이렇게 얘기했을 때 트럼프가 당장 그 대꾸한 게 나는 더 큰 버튼이다, 그렇게 얘기한 거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미국과 북한 간에는 미국의 국가안보 전략에서 본다면 북한의 핵을 순수히 용인할 그런 가능성이 별로 없다고 봅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김정은의 북한도 핵을 포기할 가능성이 별로 없다는 것이죠. 그렇게 본다면 결국은 미국과 북한의 그 핵에 관한 입장은 강대강 충돌로밖에 갈 수 없는 것이 지금 현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예상이 될 수 있고, 그런 만큼 이제 핵 문제에 관한 한국 정부의 입장은 매우 좁을 수밖에 없는 게 현 상황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어쨌거나 지금 이제 평창 올림픽을 계기로 짧지만 한반도의 그 평화가 이 올림픽 평화가 일단 확보가 됐는데, 이 기회를 잘 활용을 해서 미국 간의 실질적인 비핵화 협상이 혹은 대화가 진행될 수 있도록 우리 정부가 여건을 조성하는 데 좀 노력을 하고, 장기적으로 본다면 결국은
북한의 비핵화 협상에 나올 수 있도록 국제사회 현 대북 압박 기조를 충실하게 이행해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박사님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오늘 이상현 박사님과 말씀을 나눈 내용은 세종연구소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는 세종연구소의 온라인 저널 정세와 정책 2호로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 국가안보전략 보고서와 한반도 정세라는 보고서 내용을 보시면 오늘 말씀 나눈 내용을 자세히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